조류 독감이 발생해 축산 농민들을 파산 지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조류 독감 파동. 우리나라 농가 피해액만 자그마치 1,500여 원. 그러나 전염병에 의한 그런 피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땅만은 조류 독감에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토종 땅의 현주소는 어둡기만 한데 신종 혈통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점점 설자를 잃어가고 있는 한국의 토종 땅. 어렵게 금액을 잇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본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농가. 이곳에는 토종 땅 농가가 점차 줄고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토종을 고수하는 이가 있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토종 땅을 기르고 있지만 전염병으로 인한 걱정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뉴캐슬 같은 거는 대표적으로 주기적으로 이제 몇 해 한 번씩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 뭐 조류 독감 못지않게 닭장들을 쓸고 그러고 했었죠. 남들은 모르지만 뭐 이 사육하고 난 다음에 그런 전염병에 의한 그런 피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반 날개에 비해 면역력과 저항력이 강하다고 알려진 토종 땅. 외모 특징상 토종은 흑색개. 가장 일반적인 진한 젓갈색개와 옅은 황갈색개. 그리고 1000마리 중에 1마리꼴로 나온다는 흔치 않은 백색개 등이 주종을 이룬다. 토종 딸기 조류 독감으로부터 안전했던 이유는 자연 친화적인 먹이에서 찾을 수 있는데 황토가루와 이 지역에서만 나는 미생물을 발효시켜 맥반석, 딸기를 혼합한 100% 천연 무기질 재료를 먹이기 때문. 쉽게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저항성을 기르는 것은 물론 자연적으로 병을 치유하도록 도와주는데 이런 정성에 비해 갈수록 토종닭 사육의 보람은 줄고 있다. 처음에는 몇천 수 길렀는데 이게 유색 잡닭이라는 그 사이비 토종닭 때문에 이 닭이 쓸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어서 지금은 내가 그 목표로 하는 그 애완용 닭을 만들기 위해서 학구 자료로 물백 수백도 보유를 못하고 있어요. 일반 닭에 비해 몸집은 작지만 체력이 다부지고 야생성이 많으며 벼슬이 5개를 이루는 것이 우리 토종 닭의 특징. 성장 기간이 일반 육개에 비해 현저히 느려 생산성과 경제성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단점 때문에 토종 닭 사육 농가는 더욱더 줄어드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각 지역마다 고유의 닭을 특수화시켜 관광 상품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중에는 우리나라의 토종 닭의 건너가 일본 고유의 닭인 것처럼 등급된 것들도 있다고 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래서 지금 홍승갑씨는 토종 닭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각 그 색깔별로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고정 작업을 한다 그러면 컬러가 다양한 색상의 컬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외국 닭처럼 우리도 관상용 닭을 정착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점에 중점을 두고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종의 혈통이 고정된 후에야 비로소 우리 닭의 살 자리가 마련된다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방안이다. 대전에 위치한 축산연구소. 이곳에서는 사라져가는 토종 닭을 연구 보존하는 작업을 하지만 그에 앞서서 남아있는 순수 토종 닭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가에서 키우는 그 재래닭 전체 숫자로 봐가지고 순수한 재래닭은 한 10% 교잡도 되었고 또 외국계가 들어온 만큼 우리나라 재래닭은 그만큼 없습니다. 이처럼 순수한 토종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충남 논산의 한 농장에서 토종 닭인 오골개의 순수 혈통이 남아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다. 우리 이쁜 아가들 저렇게 높이 올라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골개는 태조 이성계의 셋째 아들인 이간대군의 14대 손이 이곳 연산에 정착하면서 키우기 시작한 것이 효씨. 오골개는 깃털, 피부뼈가 모두 까마귀처럼 검다에 붙여진 이름인데 동의보감 탕해편에 보면 임산부의 보약, 풍이나 냉증, 신경통, 체력 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다. 눈이 검으면 반드시 뼈가 검다고 했으니까요. 눈이 이렇게 검어야 되는데 지금 눈동자하고 눈 자위가 구분이 안 돼요. 오골개의 산란은 일주일에 단 2번. 그것도 아무데나 알을 낳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야생의 습성이 남아있어서인데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알을 낳아 숨겨두고 지가 이제 품고 싶으면 품고 싶을 때 품어 부화를 하는 것이 특징. 산란 능력이 적어 1년에 120개 정도만 알을 낳는다. 어렵게 부화돼 나왔다고 스스로 크는 것이 아니다.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 역시 이때인데 병할 때 자칫 관리를 잘못해주면 쉽게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2개월 안에는 찬바람도 쐬면 안 되고요. 죽을 것인데 약수라든지 태어날 때부터 좀 결함이 있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2개월 안에 다 죽습니다.
근데 그게 한 40%. 이 때문에 가장 신경 쓰게 되는 것이 실내 온도와 습도인데 방충과 주독에 효과가 있는 수출용의 병아리의 건강을 관리한다. 수출담과 우려낸 물을 바닥에 뿌려줘 습도를 유지하고 숯조각을 깔아 벌레들을 쫓아주는데 여기에 숯가루를 섞은 토착 미생물 사료까지 먹인다. 샀거든요. 우리나라 토착 미생물. 이게 장에 들어가서 장 활동을 이제 활성화시키고 소화력도 좋게 해주고요. 면역력도 강화시켜주고요. 먹는 물까지도 그냥 주지 않고 특별하게 먹이는데 그 비법이 있다. 이거는 한 달간 먹이거든요. 여기 이제 구기자, 감초, 어성초 뭐 이렇게 6가지 한약재가 들어가는데 그거 이제 추출해가지고요. 물에다가 희석해서 먹여요. 고해야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게다가 모든 병아리가 순수혈통으로 자라는 건 아니다. 근친교배로 인해 나오게 되는 열성인자도 부지기수. 기형으로 자란 닭들은 모두 교배가 시작되는 5개월 이전에 도태를 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보통 순도가 4%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성이 자꾸 이제 심화돼서 나중에는 이제 뭐 체형도 바뀌고요. 이 순종을 혈통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많이 변형이 오니까요. 한 달 평균 2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도 오골계의 성장 속도는 일반 닭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농장을 유지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이런 노력 덕에 1980년 오골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받았다. 힘든 건 이루 말할 수 없죠. 이제 지켜야 되는 일이고 또 해야 될 일이고 하니까 또 쉬우면 뭐 가치가 있겠습니까? 꼬리가 긴 닭을 일컫는 장미개. 현재 일본의 한 지방의 특수계로 관광상품화돼 일본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닭이지만 이것은 임진왜란 한 때까지 있었던 우리의 토종닭으로 지금 우리나라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젠 그 흔적만 전해주고 있는 장미개. 경남 진주의 한 농장에서 바로 그 장미개를 보존하고 있다는데 3대에 걸쳐 토종닭을 기르고 있다는 이분. 장미가 있으세요? 예, 20년 전에 제가 스스로 작출을 해가지고 제가 이 보유를 해가 있습니다. 진정 이곳에서 사라진 장미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국내에는 이미 없다고 알려진 꼬리 길이가 1m 50cm에 이른다는 장미개. 과연 그 닭이 훌륭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년에 이것이 한 30cm 아니라 40cm 길이 잘 안 납니다. 이 한번 빠지면은 다시는 이 꼬리가 안 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균형 잡힌 자태와 무려 3m까지 뿌리가 길게 늘어지는 것이 장미개의 특성. 하지만 이 닭은 1년에 2번, 봄, 가을에 12개 정도밖에 알을 낳지 않는데 성질이 민감해서 사소한 환경에도 쉽게 스트레스를 받아 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일본에서는 한 마리를 제가 가서 그걸 한 마리를 좀 팔라고 이제 3억달러 하더라고요. 3억이요? 네. 100마리 중 30마리 정도가 살 정도로 사육하기가 힘들다. 사라졌던 장미개를 복원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가히 상상 초월. 우리 닭의 뿌리를 찾아 발로 뛰어다닌 것만 12년 동안 무려 22개국에 이른다고 한다. 유전자 자체가 멸종이 돼버리면은 없기 때문에 이제 멸종만 안 시키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름이 안 나겠느냐 다 개태해가지고는 남이 봐서는 다 바보라 해요. 그 종자가 있어야만이 그다음에 거기에서 개량된 그러니까 농가에서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제성이 있는 그러한 또 품종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무관심 속에 점점 사라지는 토종닭을 지키려는 노력이 힘겹게 이어지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을까.